불길은 하늘을 집어삼킬 듯 맹렬히 타올랐다. 거대한 상업 복합 건물인 미라클 스퀘어의 한쪽 면이 시뻘건 불꽃과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비명과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아비규환 속에서 강민서 소방위는 헬멧에 달린 무정의로 긴박하게 외쳤다. 이 구역 화재 진압팀 건물, 내부 구조물 붕괴 위험 즉시 후퇴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만큼이나 뜨거웠다. 그녀는 대한민국 소방청 특수구조팀의 에이스였다.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소방위 계급을 달고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뛰어난 지휘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명성을 떨쳤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철 심장이라 불렀지만 그녀의 심장은 단단하기보다 오히려 더 뜨겁고 약한 자들을 향해 뛰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라면 어쩌면 너무나도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가족이었을 것이다. 바로 지금 그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민서 언니 여기에요, 여기. 무정이 넘어가 아닌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난간에 매달려 위태롭게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강지은이었다. 그녀의 양어깨에는 각각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다. 지은은 민서가 5살 때부터 함께 자란 입양된 동생이었다. 부모님의 사고 이후 고아였던 지은은 민서의 아버지 강태준 회장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왔고 민서는 그녀를 친동생처럼 아꼈다. 지은은 민서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존재였다. 지은아, 너 왜 여기 있어? 당장 내려와. 민서는 소리쳤다. 언니, 이 아이들이에요. 지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이들을 놓지 않겠다는 듯 난간을 꽉 쥐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민서의 귓가에 들려왔다. 무정이에서가 아닌 바로 옆에서였다. 민서야, 아빠 다 괜찮니? 강태준 회장이었다. 회색빛 양복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 없었다. 그는 항상 완벽한 사람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인 JK그룹을 일구어낸 창업주의자. 민서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서의 눈에 비친 그는 전혀 든든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한성그룹의 대표이자 강 회장의 숨겨둔 아들인 한성훈이 서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 밖에서 낳아 들여온 아들, 강한성. 그는 민서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존재였다. 아빠 여긴 왜? 민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태준이 지은을 발견했다. 그는 지은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그의 시선은 지은의 옆에 서 있던 한성에게로 향했다. 한성의 얼굴은 연기에 그을려 있었고 한쪽 팔에는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한성가 괜찮니? 다친 거냐? 태준은 다급하게 한성의 팔을 확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절박함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불안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민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때 굉음과 함께 지은이 매달려 있는 난간의 한 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언니, 지은의 비명이 건물 전체를 흔들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민서와 태준, 한성 모두 지은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태준은 망설였다. 지은의 옆에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건물 구조물과 불길이 치솟는 비상구로 향하는 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반대편에는 겨우 몇 미터 떨어져 있는 한성이 있었다. 태준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망설였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눈은 오직 한성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의 아들, J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후계자. 그 순간 민서와 지은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타오르는 불길 속에 갇힌 불청객일 뿐이었다. 한성가 이리로 와, 빨리. 태준은 한성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들의 발밑에서 굉음과 함께 잔해가 무너져 내렸다. 아빠, 민서는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해쳤는지, 그가 어떤 것을 버리고 무엇을 택했는지. 민서 언니, 지은의 외침이 다시 한번 들려왔다. 지은은 간신히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서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민서의 눈은 한성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아버지의 뒷모습을 향해 있었다. 배신. 민서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그것뿐이었다. 그녀가 평생 믿고 따랐던 아버지의 냉혹한 선택, 그것은 단순히 지은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마저도 버린 것이었다. 한성의 팔을 붙들고 불길 속에서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마치 그녀의 심장에 깊숙이 박힌 칼날처럼 아프고 쓰라렸다. 강민서 소방위. 이 구역 지원 요청, 무정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지금 당장 지은을 구해야 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성에게 향했던 아버지의 발걸음과는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오직 지은을 향했다. 지은아, 손 줘. 민서는 난간을 붙잡고 몸을 내밀었다. 지은은 간신히 아이들을 민서에게 넘겨주었다. 민서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후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다. 언니, 아빠가.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다. 괜찮아. 지은아, 내가 있잖아. 그 순간 지은이 서 있던 난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민서는 온몸의 힘을 다해 지은의 손을 당겼다. 지은은 간신히 난서의 팔을 붙잡고 위로 올라왔다. 두 사람은 간신히 바닥에 쓰러졌고 그들의 발밑으로 난간과 자네들이 굉음을 내며 추락했다. 그녀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그 사람이 그녀를 불길 속에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을 택했다. 그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 민서는 멍하니 서서 재가 되어버린 난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평생을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민서 언니, 우리 어떻게 해요? 지은은 민서의 팔을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사라져버린 쪽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곳에는 불길만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도 그 불길처럼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단 하나의 순간. 그녀는 스스로를 재정비해야만 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강철 심장으로 불리던 그 모습 그대로 섰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칼날로 박혔고 그녀는 그 칼날을 뽑아내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그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싸움이었고 그녀의 삶과 존재를 다시금 정의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그녀를 버린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들의 권력과 명예는 그녀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불길을 넘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제공한 그들, 강태준과 강한성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뜨거운 열망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지은은 그녀의 결심을 알지 못했다. 지은은 그저 민서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하지만 민서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공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복수심만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민서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녀의 얼굴은 연기에 그을려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민서였고 그녀는 이제 그녀의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불길을 등지고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민서의 마음은 이미 복수의 길로 들어서 있었다. 그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녀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불길은 재가 되었다. 그러나 민서의 마음속에 타올랐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차가운 앙금으로 응고되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버렸다. 강태준의 딸이라는 굴레, 총망받는 소방관이라는 명예, 그리고 과거의 자신, 그녀는 이름조차 바꾸고 세상 속으로 사라졌다. 새로운 이름은 한민서. 그 이름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었다. 지은 역시 그녀와 함께였다. 지은은 그날의 충격으로 말을 잃은 채 민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민서는 지은의 침묵을 억지로 깨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둘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소방관으로서 쌓아놓은 저축과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은 모두 포기했다. 오로지 그녀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로 했다. 민서는 JK그룹의 비서로 위장 취업하여 그들의 사업과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력을 발휘해 JK그룹의 모든 사업 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두었다. 특히 그녀가 주목한 것은 그들의 건설 사업이었다. 그녀는 소방관 시절부터 건축물 안전 규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건설 프로젝트들이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불량 자재를 사용하며 소방시설을 축소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심에 불을 지르는 기름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한성을 예의주시했다. 한성은 겉보기에는 JK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거론될 만큼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서의 눈에는 그저 아버지의 후광에 기대어 사는 나약한 존재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매번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았지만 그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험천만한 계획들이었다. 한성은 민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향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민서를 그저 무시하고 오만하게 대했다. 한민서 씨, 이 자료는 왜 이렇게 정리했나? 내 스타일은 이런 게 아니라고. 한성이 민서에게 서류 뭉치를 던지며 말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를 주워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한성의 오만함과 무지함은 그녀의 복수 계획을 더 쉽게 만들어줄 뿐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한성에게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약점, 그의 강점,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성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강태준 회장이었다. 한성은 강태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모한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자 민서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였다. 민서는 한성이 벌이는 사업 중 하나인 스카이시티 프로젝트에 주목했다. 스카이시티는 JK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주거 단지 건설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이윤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막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민서는 스카이시티 프로젝트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그 보고서를 강태준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회장님, 이 보고서입니다. 민서는 태준에게 서류를 건넸다. 태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민서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민서를 알아보지 못했다. 민서는 그저 자신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젊은 비서일 뿐이었다. 무슨 내용인가? 스카이시티 프로젝트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건축 설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소방시설도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서는 차분하게 말했다. 태주는 서류를 덮었다. 한민서 씨, 당신은 내 비서이지 건축 전문가가 아니야. 내 아들의 프로젝트를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당신은 이 문제를 다시는 입에 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아파왔다. 그녀가 평생을 믿고 따랐던 아버지는 이제 그녀의 존재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눈에는 오직 아들 한성의 성공만이 보였다. 민서는 태준의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주먹은 이미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이용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소방 안전 컨설팅 회사 플레임가드를 설립했다. 그녀는 JK그룹의 경쟁사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JK그룹의 약점을 제공했다. 그녀는 JK그룹의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어 경쟁사들에게 제공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플레인가드는 빠르게 성장했다. 민서의 뛰어난 능력과 분석력, 그리고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은 플레인가드를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 안전 컨설팅 회사로 만들었다. 그녀는 JK그룹의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어 경쟁사들에게 제공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성이 민서를 찾아왔다. 한민서 씨, 당신이 플레임가드를 설립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인가? 네, 회장님, 맞습니다. 민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한성은 콧방귀를 뀌었다.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군. 하긴, 내 비서로 있을 때도 좀 이상하긴 했지. 당신 같은 멍청이가 무슨 회사를 차리겠다고. 민서는 한성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이 그녀의 복수를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회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제안? 한성은 흥미롭다는 듯 민서를 쳐다보았다. JK그룹의 모든 건설 프로젝트의 소방 안전 컨설팅을 저희 플레임가드에 맡겨주십시오. 민서는 당당하게 말했다. 한성은 민서의 말에 크게 웃었다. 당신 같은 애송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왜 당신 회사에 우리 프로젝트를 맡겨야 하지? JK그룹의 건설 프로젝트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대로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K그룹의 이미지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말했다. 한성은 민서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민서가 단순히 무지한 비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민서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당신 대체 누구야? 한성은 민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민서는 차갑게 웃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의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서는 한성에게 명함을 건네고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복수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그녀는 한성과 강태준이 그녀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대할수록 그들의 몰락은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놀이터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JK그룹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태준과 한성은 민서의 존재를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서가 그들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들의 사업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서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민서는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나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민서의 계획은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그녀의 회사 플레임 가든은 창립 1년 만에 업계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플레임 가든은 단순히 소방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철저한 현장 조사와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사의 건축물에 최적화된 안전 솔루션을 제시했다. 민서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뛰어난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반면 JK그룹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특히 한성이 주도하는 스카이시티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계속해서 직면했다. 계약을 앞두고 있던 유력 투자자들이 갑자기 발을 빼는가 하면 건설 자재 납품 업체들이 연이어 계약을 취소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민서가 JK그룹의 경쟁사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JK그룹의 건설 프로젝트가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경쟁사들에게 은밀히 흘렸다. 한성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프로젝트가 자꾸 삐걱거리는 거야? 강태준이 한성에게 다그쳤다. 아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한성은 당황하며 말했다. 태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게 분명해. 내 아들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거야. 태준은 사설조사원을 고용해 배우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내부 정보 시스템에 접근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어느 날, 한성은 플레인가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는 민서의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 들었지만 그녀를 그저 운이 좋은 젊은 사업가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민서를 찾아가 플레임가드의 컨설팅을 받겠다고 제안했다. 물론 그의 목적은 컨설팅이 아니었다. 그는 민서를 JK그룹의 사업에 묶어두고 그녀를 감시하려는 의도였다. 한민서 씨, 우리 JK그룹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성은 민서에게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한성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저희 플레임가드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접근 권한을 요구합니다. 모든 건축 도면, 자재, 차재 목록, 그리고 시공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서가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민서의 요구를 단순히 그녀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민서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그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다. 그는 민서의 함정에 빠져든 것이었다. 플레인가드는 JK그룹의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했다. 민서는 그들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건축 도면에서 안전 기준을 무시한 부분을 찾아내고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언론과 정부 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JK그룹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건설 프로젝트들은 연이어 중단되었고 그들의 주가는 폭락했다. 한성은 당황했다. 그는 민서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다. 한민서 씨,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한성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다. 민서는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JK그룹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회장님께서 안전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꾸몄지. 당신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지. 한성은 소리쳤다. 민서는 차갑게 웃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저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회장님을 버릴 차례입니다. 한성은 민서의 말에 멈칫했다. 그는 민서의 눈에서 낯익은 분노와 증오를 보았다. 그는 그날의 불길 속에서 보았던 민서의 눈빛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서가 강민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 강민서였나? 한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한성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복수를 시작했다. 한성은 공포에 질려 민서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강태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 그 여자가 강민서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태준은 한성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낯익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분노와 증오를 떠올렸다. 그는 그날의 불길 속에서 그녀를 버렸던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서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태주는 민서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그녀의 회사를 폐업시키려고 했고 그녀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다. 하지만 민서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나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민서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JK그룹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모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어 경쟁사들에게 제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싸움이었고 그녀의 삶과 존재를 다시금 정의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그녀를 버린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들의 권력과 명예는 그녀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태주는 민서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그녀의 회사를 폐업시키려고 했고, 그녀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다. 하지만 민서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나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성이 주도하는 스카이시티 프로젝트의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맹렬하게 타올랐고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다. 민서는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TV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소방관 시절의 경험을 살려 현장의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보며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냉혹한 선택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날의 불길 속에서 그녀를 버렸던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서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현장에는 한성이 있었다. 그는 불길 속에서 소방관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빨리 불을 꺼. 빨리 내 프로젝트가 망가지고 있어. 민서는 한성의 모습을 보며 그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것을 걱정할 뿐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민서는 한성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 화재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한성은 민서의 말에 멈칫했다. 그는 민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 화재를 일으킨 거야.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스스로 불을 지르도록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회장님께 이 프로젝트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제 경고를 무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셨습니다. 이 화재는 회장님께서 스스로 자초하신 것입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말했다. 한성은 민서의 말에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민서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꾸몄지. 당신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화재를 일으킨 거지. 민서는 한성의 손을 뿌리쳤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저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회장님을 버릴 차례입니다. 그때 소방관 한 명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소방인님, 건물 내부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건물 구조가 불안정해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민서는 소방관의 말에 멈칫했다. 그녀는 한성을 쳐다보았다. 한성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것을 걱정할 뿐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민서는 한성을 외면하고 소방관에게 말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한성은 민서의 말에 놀랐다. 당신 미쳤어? 당신이 왜 목숨을 걸고 저 사람들을 구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꾸몄잖아. 민서는 한성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회장님과 다릅니다. 저는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 목숨을 걸 것입니다. 민서는 소방관에게서 장비를 받아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성은 민서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민서가 그날의 불길 속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민서의 용감함과 희생 정신의 경의를 표했다. 민서는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보며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냉혹한 선택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날의 불길 속에서 그녀를 버렸던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서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었다. 스카이시티 건설 현장의 화재는 JK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기업 이미지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언론은 연일 JK그룹의 부실 공사와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고 정부 기관의 전면적인 조사 착수 소식이 들려왔다. 한성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회사의 모든 직무에서 해제되었다. 태주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여론의 거센 비난과 정부의 압박 앞에 무력했다. 민서는 뉴스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한때 그녀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지은은 그런 민서의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은의 눈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지은아, 다 끝났어.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몰락의 시작일 뿐이었다. 태주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었다. 민서는 그들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그녀에게 복수하려 할 것이었다. 그녀는 플레인가츠의 사무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JK그룹의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의 다음 행보를 예측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녀에게 복수하려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했다.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민서는 놀랐다. 이 시간에 그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다. 한민서 대표님. 맞으시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시죠? 저는 JK그룹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민서는 그를 경계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김도훈은 민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대표님께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JK그룹에 비리를 폭로하려 합니다. 민서는 놀랐다. 그녀는 그를 사무실 안으로 들여보냈다. 김도훈은 지친 몸으로 의자에 앉았다. 그는 민서에게 JK그룹의 비리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JK그룹의 건설 프로젝트들이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태준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제 보고를 무시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JK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김도훈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김도훈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복수심을 보았다. 그녀는 김도훈의 손을 잡았다. 저와 함께 싸우십시오. 저는 당신의 복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도훈은 민서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민서는 김도훈에게서 JK그룹의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넘겨받았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의 다음 행보를 예측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도훈이라는 든든한 동맹군을 얻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JK그룹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서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싸움이었고 그녀의 삶과 존재를 다시금 정의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그녀를 버린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들의 권력과 명예는 그녀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김도훈으로부터 받은 증거들은 민서의 복수 계획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었다. 수많은 서류들과 녹취 파일,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진술은 JK그룹의 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고 광범위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부패는 단순히 이익 추구를 넘어 인명 안전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이었다. 민서는 모든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대인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과 접촉하며 JK그룹의 비리를 폭로할 의사를 밝혔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몇 가지 증거들, 특히 스카이시티 화재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자료들은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규모 기자회견이 잡혔다. 민서와 김도훈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면 회장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김도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복수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태주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민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민서가 자신과 한성을 향해 어떤 복수를 꾸미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민서가 자신과 한성을 향한 복수를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당장 그 여자애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자회견을 막아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게 할 수는 없어. 태준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한성도 태준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민서가 그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그를 향한 복수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서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민서에게 직접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자회견 당일, 민서는 무대 위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연기에 그을려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JK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JK그룹은 인명 안전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안전 기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민서는 준비한 자료들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서류에는 JK그룹의 부실공사 현장 사진과 불량 자재 목록,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서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때 한성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왔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다. 한민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꾸몄지. 당신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꾸몄지. 민서는 한성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저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회장님을 버릴 차례입니다. 한성은 민서의 말에 멈칫했다. 그는 민서의 눈에서 낯익은 분노와 증오를 보았다. 그는 그날의 불길 속에서 보았던 민서의 눈빛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서가 강민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 강민서였나? 한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한성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복수를 시작했다. 한성은 민서의 말에 공포에 질려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강태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 그 여자가 강민서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태준은 한성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낯익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분노와 증오를 떠올렸다. 그는 그날의 불길 속에서 그녀를 버렸던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서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기자회견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민서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JK그룹의 비리는 순식간에 세상에 알려졌다. 언론은 민서를 더 정의의 화신이라 칭송했고 태준과 한성은 부패한 권력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다. 기자회견 후 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져 내렸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한성 역시 아버지의 몰락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JK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때 잘 나갔던 재벌 2세에 불과했다. 한민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꾸몄지. 당신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꾸몄지. 한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민서를 찾아와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민서는 한성의 손을 뿌리쳤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저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회장님을 버릴 차례입니다. 한성은 민서의 말에 멈칫했다. 그는 민서의 눈에서 낯익은 분노와 증오를 보았다. 그는 그날의 불길 속에서 보았던 민서의 눈빛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서가 강민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 강민서였나? 한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한성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복수를 시작했다. 태준은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민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민서가 자신과 한성을 향해 어떤 복수를 꾸미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민서가 자신과 한성을 향한 복수를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태주는 기자회견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저의 딸 강민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딸이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 딸의 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들은 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민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연기에 그을려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복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버릴 차례입니다. 민서는 차분하게 말했다. 태주는 민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서의 눈에서 보았던 분노와 증오를 떠올렸다. 그는 그날의 불길 속에서 그녀를 버렸던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서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었어. 당신은 그저 내 성공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오직 내 아들, 한성만을 사랑했어. 태준은 한성을 쳐다보며 말했다. 한성은 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고 그의 제국을 잃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한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태주는 한성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한성에게서 등을 돌리고 민서를 쳐다보았다. 민서야! 미안하다. 민서는 태준의 사과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JK그룹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명 안전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민서는 준비한 자료들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서류에는 JK그룹의 부실공사 현장 사진과 불량 자재 목록,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서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민서의 폭로와 태준의 충격적인 고백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그 파장은 끝나지 않았다.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냈고 JK그룹의 비리는 순식간에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태준은 기자회견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혐의는 부실공사, 횡령, 배임 등 끝도 없이 이어졌다. 한성 역시 아버지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다. 그들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다. 그녀는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빼앗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 후의 허무함에 시달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과거의 자신을 잃었고 복수의 대상이었던 가족을 잃었다. 지은은 민서의 옆에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했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민서는 지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과거의 자신을 잃었고 복수의 대상이었던 가족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할 대상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날의 화재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지은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녀는 지은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지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 후의 허무함에 시달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과거의 자신을 잃었고 복수의 대상이었던 가족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할 대상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병원 옥상에 올라섰다. 그녀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민서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에게 그날의 기억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날의 불길 속에서 느꼈던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민서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했다. 지은의 솔직한 고백은 민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민서는 지은과 함께 태준의 면회를 갔다. 태준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의 눈은 깊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는 민서와 지은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태주는 민서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지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민서는 태준의 사과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지은을 쳐다보았다. 지은은 태준을 보고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등을 돌리고 민서의 뒤에 숨었다. 민서는 지은의 손을 잡고 태준에게 말했다. 아버지, 지은이는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노력할게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저희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태준은 민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용서에 감동했다. 그는 민서에게서 등을 돌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날의 불길 속에서 그녀를 버렸던 것을 후회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의 제국을 잃었고, 그의 아들을 잃었고, 그의 딸을 잃었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서는 태준의 면회를 마치고 지은과 함께 돌아왔다. 그녀는 태준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는 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지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지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지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서는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복수를 통해 그녀 자신을 구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지은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지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지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민서는 플레인가드를 새로운 회사로 재탄생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회사를 운영했다. 그녀는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플레임가드를 새로운 회사로 재탄생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회사를 운영했다. 그녀는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었다.